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도 간추린 뉴스입니다. 간추린 뉴스. 심층 면접 준비생분들을 위해서 분야별 다 공통입니다. 분야별 공통이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이제 분야별 뉴스 중에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 뉴스를 하나씩 짚어서 근데 하루에 하나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영상을 하루에 한 개씩 영상 촬영하는 건 좀 많이 무리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리고 또 매일마다 그런 뉴스가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있는 틈틈이 이제 촬영을 하고 올려드리는 건 좀 정기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많은데 이거는 제가 꼭 하고 싶어서 하나 선정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인데 손석희 하차는 1년 전부터 논의. 근데 뭐 내부 기자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언론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24일, 그죠? 그러니까 손석희 아나운서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뉴스룸, JTBC의 뉴스룸, 종편의 뉴스룸 이제 메인 앵커로 아나운서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다른 후배 방송인한테 넘겨주겠다. 본인은 이제 사장직만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거죠. 저는 이 손석희 아나운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순수하게 이제 방송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보자면 사실은 기존의 그 조중동, 그러니까 신문사 한겨레도 마찬가지고 신문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으로써 종이 신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나오고 이제 뭐 이제 웹상으로 이런 걸 뉴스를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언론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신문사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이랬죠. 그래서 전통 언론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언론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자들의 자부심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떨어졌냐면 이게 이제 위기 상황이 오니까 언론사별로 이제 경영적인 부분에서 위기 상황이 오니까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이제 보존하는 측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 월급 주고 이렇게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인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 메이저 언론사도 좀 위기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때 예전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 영업까지 시켰어요. 원래 영업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문사에 광고 좀 실어주세요라는 영업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취재부 기자는 그냥 기자 활동을 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자들한테 영업도 시키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제 영세한 언론사들은 뭐 영업까지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신문 기사를 써주는 대신에 좀 후원을 해달라. 우리 뭐 잡지사 같으면 잡지를 몇백 부 좀 구매해달라. 또는 광고를 하나 실어주는 게 어떻겠냐. 광고를 실어주면 우리 언론사가 뭐 기사를 쓸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뭐 부드럽게 써겠다. 뭐 이런 뭔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언론의 프리즘 현상에 다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영어까지 해야 하니까 본인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사를 쓸 수도 없게 되죠. 영어까지 해야 되면.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많이 하락했을 때 이 손석희 아나운서가 종편으로 가서 그것도 좀 의아했는데 이제 본인이 책임하에 본인이 뉴스룸이라는 뉴스를 진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였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났고 민주적 결정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기존에 이제 뭐 대통령 친인척이 이제
비리를 저지르는 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그냥 대통령을 호소하기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누군가 조종하는 세력이 있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대통령 옆에 붙어서 빌붙어서 뭔가 본인이 어떤 권력을 탐하고 뭔가 이익을 탐했다, 그러니까 측근 비리 이런 게 있었다면, 이거는 진짜 완전히 개념이 달랐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어떤 집단, 어떤 뒤에 숨어 있는 세력의 마치 아바타처럼 뭔가 행동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논란 부분이 있는 부분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살아있는 권력이었죠. 살아있는 권력이었고, 이거를 진짜 용기 있게 터뜨릴 수 있는 언론인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손석희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언론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편향을 떠나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의 어떤 최대 비리 사건, 이거는 민주주의, 국정농단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목숨 걸고 이 뉴스를 진행했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이 기자들이 그 전까지 막 자존감이 좀 하락해 있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기자들이 이제 자부심과 명예가 다시 이제 되찾는 계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그렇게 총칼로 위협을 해도 기자분들 중에 양심을 가지고 이제 현 정부, 그 군사 독재 정부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소신껏 목숨 걸고 한 언론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진짜 기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건이었고, 이걸 이제 아나운서로서 본인의 이제 지휘하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도가 돼서 평화롭게 이제 정권이 교체됐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 정부가 잘하건 잘 못하건과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 개념과 상관없이 저는 언론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타내는 또 화두가 뭐가 있냐면, 언론인을 떠나서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통 메이저 언론사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대학을 순위로 나누면 안 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통념상 아주 최고의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출신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메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나온 대학이 전혀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이제 기자로 들어가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 대학과 상관없이 실력으로 인정받은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게 함축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컨설팅 분야도 이런 심층 면접 강사, 이제 심층 면접이 직업군으로 되면서 많은 컨설턴트 강사분들이 양성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가르쳐 보니까 진짜 뭐 국내외 해외 유명 대학 출신자보다 뭐 전문대 아니면 또는 4년제, 이름 없는 4년제 나온 분 중에 정말 잘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건 별개거든요. 내가 잘 아는 것과 내가 많이 아는 것과 내가 잘 코칭하는 건 별개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학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학 문제도, 그 특목고 문제도 이제 막 발생하는 거고, 비정상적으로 이제 교육이 운영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필드에서 해보면요, 평균치는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이 우수한 건 맞아요. 평균치는. 그런데 실제로 필드에서 정말 인정받고 진짜 잘하는 분들은 본인의 출신 대학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백종원 씨 보세요. 그분이 사실은 요리계에서는 그분은 그런 타이틀이 없잖아요. 요리계 쪽에서는 뭐 CIA, 미국의 CIA 진짜 그런 유명 요리 전문 교육기관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미슐랭 뭐 이런 뭐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리 쪽에서는 물론 그분은 학벌은 좋았죠. 맞죠. 근데 요리 분야에 있어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서민적인 음식 개발해서 이제 인정받고 진짜 요리사로서 인정받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직종, 직렬별로 출신 대학과 상관없이 실력으로서 인정받고 성공한 케이스로 전 제일 대표적인 분이 또 손석희 아나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축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분이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보다 젊은 이제 언론인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은 보기 좋지만, 혹시나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물러나는 것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좀 중립적으로 뉴스를 진행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건 진짜 제 개인 사견입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좋은 언론사에 또 좋은 뉴스 보도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접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손석희라는 인물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가 뭘까? 두 가지 측면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벌과 상관없이 실력으로서 성공한 케이스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아름답게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러난 것이라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혹시 하나 어떤 다른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가지고 물러나는 것이라면 언론계에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유시민 작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대표님도 그렇고, 전 대표님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펼쳐 나가시잖아요. 손석희 아나운서도 이제 언론인이 아니라 평론가로서 유튜브에서 활동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추린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